네, 안녕하세요. 회의 혁신 줌 세미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세미나는요, 원래 교육 담당자분들 대상으로 2회차에 걸쳐서 진행했던 세미나이고요. 그래도 더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핵심 메시지 위주로 재촬영하는 영상입니다. 일단 플랜 B 디자인이 그래도 국내에 있는 대부분의 대기업을 포함해서요, 많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회의 문화와 관련된 프로젝트들을 진행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경험을 바탕으로 어떻게 하면 회의 문화를 바꿀 수 있을까? 그리고 회의 문화가 잘 바뀌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일까?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관점에서 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특히나 제가 개인적으로 이런 프로젝트들을 함께 하고 경험하면서 어떤 것들을 발견했는지 그 조금의 깨달음들을 여러분들과 나누는 시간이 될 것 같고요. 물론 저희가 경험했던 것을 기반으로 말씀드릴 거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모든 것이 정답은 아닐 수는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항상 모든 것이 계획한 대로 수차적으로 이렇게 뭐 원활하게 흘러가지는 않죠. 우리가 바라는 성공의 모습은 이러하지만 우리가 무언가를 계획하고 실행할 때 모두 다 아시다시피 이런 여러 시행착오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드리는 모든 제언들이나 권면 사항들을 그대로 적용하신다고 할지라도 조금의 애로사항은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미나 영상이 조금은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정답은 아닐 수 있지만 잘하면 정답에 가까울 수는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적어도 제가 이 회의 문화와 관련된 일을 6년 정도 했는데 음 담당자로서 내가 나에게 언제가 회의 문화를 바꿔야 하는 어떤 역할이나 과업이 주어지신다면 이 영상을 꼭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참고하신다면 적어도 제가 이렇게 썼던 이 6 년이라는 시간 정도는 여러분들은 아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일단은 회의 문화와 관련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앞서서요. 플랜 B 디자인이라는 컨설팅 회사가 지금까지 회의 문화를 바꾸기 위해 어떠한 것들을 시도해 봤는지를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다른 교육 회사들이 다 하는 회의 교육 저희도 많이 진행을 했고요. 현재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주로 뭐 회의 진행 스킬 그리고 조금 더 어 많이 알려져 있는 말로는 퍼실리테이션 교육이라고 또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 봤던 학습자들은 1,500여 명 정도 되는데 물론 저희 회사의 다른 멤버들이나 단일이 만나신 학습자까지 포함한다면 더 많은 분들이 만나 왔겠죠. 그래서 저희도 다른 교육 회사나 컨설팅 회사와 동일하게 회의 관련된 교육 같은 것들을 네, 진행해 왔습니다. 두 번째는요. 회의를 몰래 혹은 공개 촬영하고요. 참관하거나 인터뷰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리더들을 대상으로 하는 코칭 형식의 프로젝트들을 진행해 봤는데요. 뭐 S그룹이나 L그룹 같은 것이 여기에 해당하고요. 세 번째는요. 회의 문화를 조금 더 면밀하게 심도 있게 진단 분석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조직의 회의 문화가 개선될 수 있을지에 고민해서 그 조직만의 회의 프로세스를 수립한 후에 그 내용들을 잘 정리해서 가이드북을 만들고요. 이 가이드북을 바탕으로 회의 교육 같은 것들 혹은 조직 문화 캠페인 같은 것들을 해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저희가 회의 문화를 지속해서 연구해온 기업이기도 합니다. 회의와 관련된 전문 도서들을 5권 정도 출판했고요. 그리고 흔히 얘기하는 그 영상 플랫폼들이 있잖아요. 그런 플랫폼들과 연계해서 회의 관련 교육 영상들을 4편 정도 촬영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저희가 많은 그 회사들을 대상으로 특히나 큰 기업부터 작은 기업까지 회의 문화를 개선해 보려고 노력했던 어떤 그런 레퍼런스들을 가지고 있는 컨설팅 회사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회의 문화를 바꾸는 게 쉽진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성공한 것도 있고 조금은 아쉬움이 남는 그런 것들도 있지만 무엇보다 이 세미나를 다시 준비하게 된 계기는요. 제가 최근에 한 조선일보 기자로부터 이런 연락을 받아요.
요즘 올해 초가 돼서 뭐 기업 회장님들과 사장님들이 회의를 다시 줄이라는 지시를 많이 내리더라. 그런데 다른 회사는 어떻습니까? 라는 어떤 질문을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기자의 연락을 받고, 여전히 회의 문화가 개선해야 하는 영역이고, 과거에 비해 아직 그렇게 많이 우리가 수준이 높아지지 않았구나라는 걸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회의 관련된 책을 쓸 때 한참 이제 회의 문화 수준이 어떠한지 그런 통계 설문 조사 같은 것들을 많이 찾아봤었는데 요즘은 어떨까 좀 궁금해서 다시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챗GPT한테 요즘 워낙 핫해 가지고 한번 물어봤어요. "회의와 관련된 통계치를 좀 보여주세요."라고 얘기했더니요.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평균적으로 직원들은 31시간 정도 매달 31시간을 매달 비생산적인 회의 때문에 낭비하고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혹은 어떤 설문에서는 69%의 회의가 비생산적이거나 불필요했다라고 얘기까지 합니다. 뭐 AI를 완벽하게 믿을 수는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제가 순수 구글링을 다시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결과들이 나오더라고요. 미국에서는요, 71%의 회의가 비생산적이다라고 얘기한다고 해요. 그리고 어떤 통계치들은요, 50%의 회의 시간은 낭비이다. 그리고 92%의 직원들은 회의 때에 딴짓을 한다. 이런 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단순히 외부 외국 조사 결과만 그런 게 아니고요. 국내의 어떤 설문조사 같은 것들을 찾아만 봐도요. 이런 것과 관련된 통계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해당 설문도 있죠. 리멤버 리서치 서비스에서 진행한 설문인데 불만족스럽다라고 69%가 대답했고요. 뭐 회의에 불만족하는 이유로 여러 가지 것들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뭐 과거와 크게 많이 달라진 것 같지는 않아요. 우리 국내 기업의 회의 문화 수준이. 물론 엄청나게 먼 과거보다는 좀 나아졌을 수 있겠지만 여전히 풀어야 되는 숙제라고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우리의 숙제와 같은 회의 문화를 변화시키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울까? 왜 우리는 실패할까? 마찬가지로 한번 챗GPT한테 물어봤더니요. 5가지 정도를 얘기하더라고요. 인식 부족, 뭐 변화에 대한 저항 등등등 5가지를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보고요. 조금은 만족스럽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 5가지의 이유들은 사실 어떤 조직 문화 개선 활동과도 연결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조직 안에 뭐 소통이 안 되는 문제가 있다라고 하거나 어떤 뭐 수직적인 문화가 있다라고 얘기한다면 그것의 문제로 변화시키기 어려운 이유로 이 동일하게 5가지 같은 걸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요, 이 챗GPT, AI가 줄 수 없는 조금 더 이런 관련된 프로젝트를 진행해 봤던 그 컨설턴트의 입장에서 이 회의 문화를 바꾸는 게 왜 어렵고, 왜 우리는 실패하는 것 같고, 우리는 무엇을 하면 좋을지를 다시 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일단 시작하기 앞서서요, 이 기자의 얘기로 좀 돌아와 볼게요. 올해 초에 특히나 많은 경영진들이 회의와 관련된 개선 니즈를 다시 좀 얘기했다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엔 사장님은 왜 이런 지시를 내렸을 거라 생각이 드세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3가지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요. 당연한 얘기지만 너무나 중요하죠. 회의가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이런 지시를 내리셨을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기업 내에서 회의가 중요한 이유를 여러 가지를 들 수 있겠지만 제가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이 회의라는 건 접착제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조직에는 정말로 많은 서로 다른 언어와 그리고 기능과 역할들이 존재하죠. 그런 것들을 잘 결합하는 게 바로 회의이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하나의 커뮤니케이션 수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회의가 중요하기 때문에 지시를 내리셨을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이유는요. 사장님도 답답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흔히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 생각 외로 경영진 분들이요. 내가 본인이 참석하는 회의에 대한 불만을 많이 표시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임원분들과 함께 하시는 회의. 그리고 임원분들도
그 위에 그 자기 바로 아래에 있는 분들과 같이 함께하는 회의들을 썩 만족스럽게 생각하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잘 의견을 쉽게 얘기하지 못하고 뭐 눈치 볼 때도 많고 서로 이제 변명되거나 이제 책임을 회피하게 급급할 때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봤을 때 답답하셨을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올해 특히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온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라고 보는데요. 바로 경제가 안 좋기 때문입니다. 많은 기사에서 올해 경제 침체가 예상된다라고 뭐 얘기들 하죠. 근데 흔히 경제 침체가 예상되는 시기에는요, 투자나 이런 어떤 것들이 축소되고 아무래도 기업도 움직임이 축소되기 이렇게 움츠러들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 하면 내부에 있는 리소스를 잘 효율화시키고 잘 활용할까라는 측면의 고민들을 더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그나마 내부의 인력의 효율화, 즉 이제 회의 문화를 개선시킴으로써 이 낭비되는 인력이나 시간 같은 것들을 세이브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올해 조금 더 이런 니즈들을 말씀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사장님들이야 뭐 이런 니즈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조금 더 나아가서요. 담당자에게는 왜 이 회의 문화가 중요할까 살펴보면요. 첫 번째로 이 회의 문화는요. 많은 사람들의 페인 포인트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담당자로서 내가 어떠한 그 과업을 혹은 그 과제를 올해 나의 키워드로 가져가시려고 한다면요. 사실 회의 문화는 생각보다 매력적인 하나의 그 나의 과업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불편함을 혹은 불만족하는 요인이 되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이죠. 그리고 특히나 담당자에게 있어서 이 두세 번째 이유가 이 회의 문화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이 다른 조직 문화 개선 활동과는 조금 다르게 이 회의 문화는요. 왜 우리가 이 회의 문화를 개선시켜야 되는지에 대한 당위성을 납득시키기가 생각보다 쉬워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조직 개선 활동을 했을 때에 그 성과를 정말 숫자로 얘기할 수 있는 조직 문화 활동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예를 들어 뭐 부정적인 어떤 소통이 너무나 만연해 있다, 우리 조직에. 그렇다면 이제 조직 문화 담당자로서 어떤 활동을 하실 수 있는데 그 활동을 함으로써 말미암아 그럼 우리 조직 내에 만연했던 부정적인 소통이 얼마나 긍정적으로 바뀌었느냐를 이렇게 입증하기가 숫자로 얘기하기가 사실 쉽지는 않죠. 그냥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냥 설문 돌리는 것 정도밖에 없는데 근데 그나마 회의는 대부분의 직원들이 이제 매일매일 하는 하나의 실제적인 일하는 행동이고 방식이고 실제로 할애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 당위성이나 그 어떤 개선 활동 이후의 성과를 숫자로 얘기하는 게 손쉽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2017년도에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이런 기업의 회의 낭비 공식이라는 걸 만든 적이 있죠. 그 개별 기업이 매년 예를 들면 회의에 낭비하는 시간을요, 44만 시간 정도로 계산했습니다. 이렇게 숫자로 얘기하기 쉽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담당자이시라면 이 회의 문화에 대해서 면밀히 알고 계시고 계속 관심을 기울이고 계시면요, 너무나 좋아요. 내가 하나의 키워드로서 쭉 나의 역할로 가져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매력적인 하나의 주제이죠. 그럼 본격적으로 이렇게 이 회의 문화라는 게 경영진 입장에서도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담당자 입장에서도 중요할 수 있는 키워드 중에 하나인데 왜 우리는 이런 회의 문화를 바꾸는데 실패했을까를 좀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처음에는 이 장표를 만들 때 왜 실패했을까를 적었어요. 그런데 좀 적고 나니까 좀 슬프더라고요, 마음이. 뭔가 실패했다라고 얘기하니까 지금까지 많은 기업들이 했던 노력들이 마치 조금 가치 없었던 어떤 활동같이 얘기하는 것 같고 너무 무의미했던 활동같이 느껴져서 좀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바꿨습니다. 왜 조금 부족했을까?
물론 과거부터 지금까지 많은 기업들이 했던 회의 문화 개선 활동들이 완벽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렇다고 완전 무의미했지는 않죠. 분명히 어떤 의미에서는 어 물론 어느 정도의 변화를 일으켰을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문화가 많이 바뀌지 않았다는 건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왜 조금 부족했을까?' 관점에서 조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as is에서 to be로 나아가는 어떤 그런 설명이 아니라 과거부터 지금까지 했던 그 as is와 앞으로 우리가 하면 좋은 to be의 모습을 플러스하는 관점이 얘기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중에서 이제 첫 번째 얘기는요. 많은 기업들이 이 회의 문화를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어떤 관점으로 접근하냐면요. 바로 이 역량과 스킬을 업시키는 관점에서 이 회의 문화를 바라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나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하는 게 이 회의 관련된 교육을 특정 그룹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거죠. 뭐 대개 리더 그룹일 때가 많고요. 혹은 회의 진행자 역할을 맡고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할 때도 있고요. 혹은 기업 내에 핵심 인재라고 불리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회의 관련된 교육들, 뭐 퍼실리테이션 교육 같은 것들을 할 때가 있죠. 그런데 이러한 역량과 스킬을 단순히 업시키는 관점에서 회의 문화를 변화시킨다면요.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저는 이거를 퍼실리테이션 교육 자체가 가지고 있는 조금은 한계라고도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퍼실리테이션 교육 자체가 나쁜 교육이다라는 말은 아니고요. 분명히 회의를 바꾸는 데 있어서 필요한 교육이지만 그 자체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조금 더 필요한 관점이 있다면요. 바로 이 조직 개발 관점에서 회의 문화를 바꾸는 거인 것 같아요. 조직 개발 관점을 더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살펴보면요. 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 플랜비가 이 Organization Development라는 책을 멤버들이랑 같이 번역하고 있는데 어떤 조직에서의 그 인터벤션이 조직 개발로 정의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만족해야 된대요. 그중에서 한 가지 첫 번째는 고객의 실제 문제를 다뤄야 된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이건 뭐 당연한 거니까 좀 넘어가고. 두세 번째 그 정의를 저희가 조금 유심히 바라봐야 되는데요. 두 번째는요. 실제 고객을 계획 단계나 실행 단계에 참여시켜야지만 그 활동을 조직 개발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다시 조금 염두에 두고요. 저희가 하고 있는 회의 문화 개선 활동을 좀 살펴보면요. 이런 얘기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세요? 왜 많은 기업들이 회의의 그라운드 룰 같은 것들을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뭐 소위 그라운드 룰, 뭐 회의 원칙, 회의 에티켓 등등 다양하게 표현하죠. 근데 왜 이러한 그라운드 룰은 실제로 뭔가 파워풀한 게 아니고 단순히 그냥 회의실 벽면을 차지하고 있는 장식품에 지나지 않게 되어 버렸을까? 근데 정말 슬픈 건 장식품이면 이쁘기라도 해야 하거나 어떤 그런 그 미각 효과라도 있어야 되는데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그냥 하나의 그냥 포스터로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저희도 많은 기업들 회의 가 보면요. 대부분의 기업의 회의실에는요. 이런 회의 그라운드들이 딱 적혀 있어요. "회의에는 이렇게 합시다. 회의 때는 이렇게 하지 맙시다." 이런 것들 되게 잘 적혀 있거든요. 하지만 이게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그라운드로 되어 버린다는 거죠. 이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이것 때문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조직 개발로 정의되기 위해서는 참여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즉 사실 이 그라운드를 만들 때 대부분의 기업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되게 소수의 사람들로부터만 의견을 들어서 혹은 의견도 잘 듣지 않을 때도 있어요. 단지 그냥 HR팀에서 사람들이 논의해 가지고 그냥 "아 우리 회사에서는 이런 그라운드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라고 이렇게 수립하고 그런 것들을 그냥 이렇게 배포해 버리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라운드를 만들고 배포하는 단계에서부터 실제 구성원들의 참여가 조금 부족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회의 문화를 바꾸는 데 그 동력 자체를 잃어버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염두에 보면 좋은 것은 이런 얘기가 있어요. 회의를 문화를 바꾸는 정말 단 한 가지 확실한 방법은 매 회의를 회고하며 끝내는 것이다는 얘기를 많은 회의 관련된 전문가들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회의 끝날 때마다 그냥 오늘 회의가 어땠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잘 회의할 수 있을 것 같은지를 짧게라도 얘기하고 끝내는 걸 의미하는데, 사실 이런 활동이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요. 이게 말 그대로 이 회의가 잘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계속해서 사람들 사이에서 논의되고, 그 생각들이 교환되고 정리되고 축적되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사실 사람들 안에 하나의 어떤 그 공통된 약속 같은 것들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그래, 이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어떻게 보면 무언가를 하는 데 있어 사람들을 참여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대화나 논의의 축적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더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쌓여갈 수 있도록 사실은 더 많은 사람들을, 직원들을, 구성원들을 회의 문화를 바꾸는 과정에 참여시켜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야 이런 측면에서의 얘기가 바로 그 조직 개발 관점을 좀 더 더한다라는 의미였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조금 더 저희가 또 흥미롭게 볼 수 있는 사실 중에 하나인데요. 조직 개발로 어떤 활동이 정의되기 위해서는 실제 그 조직의 문화에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실 회의 문화를 조직 개발 관점에서 바꾼다는 건 단순히 표면적으로 직원들이 조금 더 회의를 잘 진행하도록 스킬을 업시키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로 그 조직의 근본적인, 정말 밑에 깔려 있는, 기저에 깔려 있는 문화 자체를 바꾸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는 의미는 사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저는 바라보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건데, 이 역량과 스킬을 업시키는 건 굉장히 단기 관점의 어떤 어프로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단기적으로 특정 그룹을 대상으로 회의 교육 딱 시키고 말아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교육이 효과가 없었거나 없었다고 얘기하거나, 혹은 실제로 문화가 바뀌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조직 개발 관점에서 회의 문화를 바꾸기 위해선 사실은 장기적인 컨설팅 관점에서 이 회의 문화를 정말 체계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계획하고 어프로치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생각해 볼까요? 조직 문화를까지 바꾼다는 생각으로 우리가 조직 내에서 하는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뭐 조직 문화 중에 또 하나가 크게 많은 분들이 가지고 가는 게 핵심 가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가 핵심 가치를 정말 내재화하는 것은 조직 문화에서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이죠. 그렇게 핵심 가치 내재화를 위해서 우리가 대부분 기업들이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세요. 그런데 왜 회의 문화를 바꾼다고 하면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어떤 인터벤션이나 활동들을 설계하지 않는가? 이런 관점을 생각해 봤을 때는 사실 회의 문화가 바뀌지 않는 게 당연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인텔이라는 조직이 있어요. 과거에 그 앤디 그로브라는 CEO가 있었는데, 이 CEO는 인텔의 회의 문화를 바꾸기 위해서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신입사원부터 시작해서요.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회의 교육을 했다고 해요. 심지어 CEO가 직접 회의 교육을 할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회의 문화를 바꾸는데 진심이었던 거죠. 하지만 많은 우리 대부분의 기업들은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 단순히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뭔가 활동하는 걸 떠나서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지 못할지라도 사실 좀 이렇게 긴 기간,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다가가야 되는데, 사실 우리는 그렇게 대부분의 기업들이 장기적으로 이 회의 문화를 개선해 나가는 걸 가져가지 못합니다. 끽해봐야 한 4개월 정도이거든요. 저희가 특히나 저희도 회의 문화를 개선하는 프로젝트 어떤 요청을 받고 실제로 수행할 때 한 4개월 정도밖에 못 해요. 그게 뭐 주어진 예산의 뭐 한계일 수도 있고 인력의 한계일 수도 있는데, 근데 생각해 보면요.
이 레이 달리오라는 혹시 회장 아세요? 이 브리지워터 어소시에이션이라는 세계 투자 회사를 운영하는 그 CEO인데, 이 CEO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요. 이 레이 달리오가 자기 회사들의 회의 문화를 바꾸기 위해서 걸렸던 시간이 18개월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브리지워터 어소시에이션은 굉장히 특이한 회의 문화를 가지고 있거든요. 제가 이건 저희 책에서도 많이 소개했던 내용인데, 이 닷 컬렉터라는 특별한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회의 때 서로가 서로를 상호평가하는, 솔직하게 실명으로 상호평가하는 어떤 그런 독특한 회의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회의 방식을 가지게 된 이유는 결국 최고의 아이디어가 승리하도록 만드는 회의를 만들기 위해서였는데요. 왜냐하면 이렇게 서로가 실시간으로 평가하는 데이터들이 축적되면요. 결국 이러한 서로가 서로를 평가했던 데이터를 바탕으로 의사결정 알고리즘을 만든다고 해요. 즉 개인별 그 구성원, 그리고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신뢰도를 지수화시킨다고 하는데요. 그 신뢰도를 가지고 예를 들어 어떤 것들을 결정할 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13명이 yes라고 고 하자고 얘기하고 4명이 no라고 한다면 반대한다면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yes로 의사결정될 때가 많을 수 있죠. 하지만 브리지워터 어소시에이션에서는 개인별로 가지고 있는 이 신뢰도를 그 적용해서요. 이 반대한 4명의 신뢰도가 더 크다면 과반수가 yes라고 했다고 했어도 no라는 의사결정 방을 택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단순히 인원수가 아니라 정말로 최고의 그 신뢰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승리하고 의사결정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었는데요. 바로 이 회사가 이렇게 회의 문화를 잘 변화시키기 위해 걸렸던 시간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18개월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레이 달리오도 18개월 걸린 걸 왜 우리는 4개월만 하고 변하지 않음을 탓할까라는 걸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회의하는 그런 문화, 뭐 토론하는 것들, 서양권의 문화가 더 잘한다고 얘기합니까? 동양권의 사람들이 좀 더 잘한다고 얘기할까요? 당연히 일반적으로 서양권의 사람들이 조금 더 자유롭게 잘 얘기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렇다면 그런 서양권의 문화에서도 올바른 회의 문화를 만드는 데 있어 18개월까지 걸렸는데 사실 국내 기업과 같은 동양권 문화에서는 이것보다 더 많은 시간이 걸리는 건 당연하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기업들은 이 장기적인 컨설팅 관점에서 회의 문화를 개선하는 걸 생각하지 못한다라는 게 사실 회의 문화가 잘 바뀌지 않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즉, 조금 그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요. 결국 모든 사람을 참여시키는데 우리는 회의적이었기 때문에 회의 문화는 바뀌지 않았다. 그리고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건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전사적 교육 및 변화 활동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또 정말로 확실한 이유 중에 하나는요.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한 확실한 이유는 저희도 이제 저도 회의 교육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회의 잘할 수 있어요? 우리 어떻게 하면 우리 팀의 회의가 좀 더 좋아질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많이들 여쭤보시거든요. 그럼 제가 꼭 이런 말씀을 드려요. 오늘 배우시는 뭐 퍼실리테이션 스킬 같은 것들이 실제로 여러분들이 하셨을 때 잘 안 먹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단 한 가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회의가 더 회의다워지기 위해서는 모두가 회의를 이끌 수 있을 때 회의는 회의가 더 회의다워집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특정 사람들이 그 가지고 있는 그 인식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예를 들면 회의는 회의 리더가 회의를 잘 이끌면 회의는 잘 된다. 혹은 회의 진행자가 좋은 퍼실리테이션 스킬을 가지고 있으면 회의는 잘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물론 뭐 완벽하게 틀린 말은 아니죠. 한 사람의 역량이 정말 회의를 좌지우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완벽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특정 개인이 회의를 잘 이끄는 게 중요한 것이
것이라기보다는 그 회의에 참여한 사람 모두가 회의를 이끌 수 있을 때 저는 회의는 회의다워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회의라는 게 결국 누군가의 책임이 아니라 모두의 책임이라는 것이죠. 특히나 많은 기업들은 회의를 이끄는 퍼실리테이터의 역할들을 강조하는데요. 이런 관점에서, 그러니까 모두가 회의를 이끄는 게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살펴봤을 때, 담당자분들이 생각해 보시거나 혹은 강조하셔야 되는 역할은 단순히 퍼실리테이터의 역할이 아니라 회의를 돕는 숨은 퍼실리테이터의 역할을 강조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숨은 퍼실리테이터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요. 회의를 표면적으로 진행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회의 참여자로서 그 회의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하거든요.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흔히 회의가 회의답기 위해서는 뭐 정말로 뻔한 것 중에 하나가 뭐 "회의의 목적과 목표가 분명해야 된다." 이런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뭐 회의를 진행하는 사람이 처음 시작할 때 이 목적과 목표를 분명하게 하고 시작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을 수 있죠. 그러면 그때 회의에 참여했던 예를 들면 저라는 사람이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오늘 좀 더 명확히 알고 싶어서 그런데 오늘 회의의 목적과 목표가 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면 저와 같은 사람이 했던 질문 때문에 그 회의는 목적과 목표가 분명한 상태에서 출발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퍼실리테이터가 누구이든 상관없이. 이렇게 숨은 퍼실리테이터가 하는 역할이 생각보다 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이렇게 숨은 퍼실리테이터로서 그 회의가 조금 더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를 상호 보완하고 돕는 구조로 회의가 진행되면요. 정말로 더 회의가 회의다워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꼭 이 숨은 퍼실리테이터의 역할을 강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전사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가능하신다면 더 많은 사람들 그리고 모든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그런 교육 활동이나 변화 활동들을 계획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꼭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은 그게 말처럼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라는 게 있습니다. 전 임직원 대상으로 교육하려면 교육 예산이 많이 들죠. 시간도 많이 들죠. 그리고 실제로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런 것들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우리의 현실을 생각했을 때 그래도 조금의 대안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몇 가지를 말씀드려 보려고 하는데요.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어떤 활동을 하기 어려우시다면 사실은 특별히 또 중요하게 꼭 짚고 넘어가셔야 되는 부분은 최상위 경영진의 스폰서십 확보는 꼭 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나 그 경영진 층들의 회의부터 바뀌는 게 회의 문화는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경영진 층의 회의까지는 잘 건드리지 못해요, 우리가. 근데 생각보다 이 회의라는 것은 되게 이렇게 파급 효과처럼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게 다른 조직 문화와 비슷하게 키워드와 비슷하게 되게 크거든요. 특히나 이게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회의는 기본적으로 리더의 편의를 위해 진행되는 회의가 조직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리더가 궁금한 모든 것을 그냥 한자리에 불러 모아 놓고 물어보는 형식의 어떤 리더의 편의를 위한 회의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리더가 이런 나의 편의를 위해서 회의를 개최해 버리면요. 그거의 파급 효과가 되게 커 버려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어떤 가상 조직에 대해서 이렇게 시뮬레이션 해 보면요. 이렇게 가장 어떤 조직의 최상위 그 리더가 회의에 대한 니즈를 표출했을 때 그 아래에 있는 다른 리더들을 포함해서 지원 직원들, 구성원들이 그 하나의 회의를 준비하기 위해 사용하는 시간이 바로 865 시간이다 라는 계산이 될 때도 있거든요. 이게 조직의 인원수에 따라 다 다를 수 있지만. 이렇게 최상위 경영진이 어떤 니즈를 가지고 얼마나 회의를 개최하기를 원하는지에 따라서 사실은 그 아래의 회의들이 다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특히나 회의 문화는 이 최상위 경영진들에게 왜 회의 문화가 바뀌어야 되는지를 잘 설득하고 특히나 그분들의 회의부터 바뀔 수 있도록 어떤 인터벤션을 같이 계획하는 게 어떤 조직 문화 활동보다 중요하다고 여겨주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런 리더의 편의를 위한 회의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실은 정보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집중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흔히 리더 한 명이 회의를 하기 원하면 이렇게 많은 시간들이 낭비될 수 있으니까 무조건 회의를 최소화하십시오라고 어떻게 보면 지시를 내리는 어떤 경영 방침을 내리는 회사들도 좀 있으시거든요. 근데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이 정보의 투명성을 높이지 않은 채 그냥 회의의 수 혹은 회의를 진행되는 개최 그 빈도 자체만을 제한시켜 버리면요. 사실은 오히려 괴리감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리더들 입장에서도 구성원 입장에서도. 그래서 이 먼저 투명성을 높이는 시스템 환경을 같이 구축해 나가면서 정보 공유를 위한 특히 리더의 편의를 위한 회의는 점점 축소될 수 있도록 줄어들 수 있도록 같이 만드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지 않고 무조건 줄이십시오. 회의 최소한으로만 하십시오라고 말해 버리면 정보가 필요한 리더들도 불편해하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계속 그 구성원들도 비슷하게 리더에게 얘기하거나 계속해서 다른 방식이나 루트를 통해 구성 리더에게 얘기하는 게 불편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스타트업 같은 곳이 왜 회의 문화가 가끔씩 수평적일까 보면요.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요. 정보의 투명성이 높은 조직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의 투명성이 사실은 회의 문화 자체를 개선하는 데 크게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경영진의 어떤 스폰서십 그리고 그들의 회의부터 꼭 바꾸는 걸 목표로 하시면 좋다는 게 첫 번째 대안이었고요. 두 번째 대안은요. 모두를 대상으로 교육을 하실 수 없다면 단순히 그냥 특정 리더를 대상으로 회의 교육을 시키시는 것보다 여러 유관 부서를 참석시켜서 회의를 진행하는 PM과 같은 직군을 대상으로 차라리 회의 교육을 시키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회의 교육의 파급력이 클 수 있도록. 특히나 이 PM과 같은 직군들은요. 본인들이 일을 진척시키고 어떤 뭐 프로젝트를 진행시키기 위해서 되게 여러 유관 부서 사람들을 참석시키고 회의를 이끌잖아요. 그래서 이런 PM과 같은 직군이 분들이 회의를 좀 잘하게 되면요. 그리고 더 올바른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게 되면 그 회의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조금 더 긍정적인 영향력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PM분들이 하는 이 회의하는 방식이 우리 기업만의 회의 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이런 관점에서 어 PM 직군을 대상으로 회의 교육을 시켜 보시는 걸 좀 권면해 드리고 싶고요. 이게 두 번째 대안이었고요. 세 번째 대안은 특정 직급이나 직군을 묶어서 그냥 회의 교육을 일반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조직 개발에 최소 단위인 팀 단위를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그 개선 활동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 어떤 팀의 회의 문화만큼은 일단은 선행적으로 바꿔 보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관점의 어떤 어프로치를 그래도 많은 기업들이 하거든요. 저희도 해본 적이 있고. 근데 방식 자체가 어떻냐면 어떤 팀을 선정하기는 해요. 그래서 그 팀을 진단하고 뭐 저희 모니터링하고 관찰하고 하는데 그런 분석과 진단을 기반으로 그 팀을 이끄는 리더를 대상으로 코칭 형식으로만 풀어가게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그 팀을 이끄는 리더를 대상으로만 뭔가 솔루션을 제공하거나 변화 활동을 해 나갔을 때는 회의 자체가 드라마틱하게 잘 바뀌지 않더라고요. 그냥 그 팀을 선정하셨다면 특정 팀을 단순히 그 특정 팀을 이끄는 리더를 대상으로만 어떤 커뮤니케이션 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 팀이 다 함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회의를 잘 할 수 있을지를 논의하도록 하시고 실제로 실험할 수 있도록 전문가를 뭐 초청하셔서 도와주시고 실제로 변화되는 것까지 조금 트래킹 하셔 가지고 특정 정말 작은 팀의 성공 경험을 먼저 만드셔서 그걸 조직으로 확산시키는 어떤 그런 방식의 어프로치가 조금은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첫 번째로 왜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활동들이 조금은 부족했을까에 대한 얘기였어요. 조금 어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단순히 역량과 스킬을 업시키는 단기적인 관점이 아니라 조직 개발 관점의 장기적인 컨설팅으로 회의 문화를 바꾸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였고요. 자, 두 번째는요. 많은 기업들이 조직들이요. 양을 줄이는 데 처음에는 좀 포커스를 맞춰요. 사실 근데 양을 줄이는 거는요. 어떤 의미에서는 유의미한 어떤 개선 활동이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회의 문화가 안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관습이 되어 버렸기 때문이 꽤 많아요. 그리고 그 관습이 되어 버린 회의에 사람들이 회의감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회의 문화가 점점 계속 그냥 고착화되고 안 좋은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처음에는 개선하기 위해서 회의의 횟수나 시간 같은 것들을 제한하거나 줄이는 건 분명히 유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관점에서 꼭 저희가 권면해 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이 정기 회의체의 주기 간격을 바꿔보는 실험을 조직 차원에서 해 보시는 거예요. 특히나 이 정기 회의체, 예를 들면 주간 회의, 뭐 격주로 진행되는 회의, 뭐 월간 회의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별 의미가 없는데 그냥 관습적으로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진행되는 회의일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특히나 이 관습적인 회의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이 회의 같지 않은 회의, 그러니까 조금은 이 회에 가까운, 보고에 가까운 회의가 많은 부분을 차지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관습적으로 계속해서 사람들이 모이는 이유는 특별한 어떤 의미가 있어서 뭐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모인다기보다는 때로는 그냥 리더들이 자신의 불안을 약간 좀 해소하고 싶어서 그냥 일 주일에 한 번 정도 꼭 구성원들이랑 모여서 진행되는 케이스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흔히 뭐 감정적 식사라고도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스트레스 받을 때 디저트나 약간 달달한 음식 같은 거로 이렇게 그 나의 불안을 해소시켜 버리려고 하는 것처럼 회의가 감정적으로 진행될 때가 있다라는 거죠. 단순히 리더가 불안하기 때문에 그냥 정기적으로 관습적으로 모여서 사람들이 회의하게 되는. 근데 이 정기회의체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감정적 회의에 지나치지 않을 때가 많기 때문에 사실은 이 양을 줄이는 관점에서는 정기회의체의 주기 간격을 한 번쯤은 바꿔보시는 실험을 해보실 필요가 있는데 이 많은 기업들이요. 이 정기회의체를 마치 약간 바꾸면 안 되는 불가침의 영역으로 보실 때도 있어요. 근데 생각보다 이거 바꿔보면요. 별일 없을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조직이 만약에 매주 진행하고 계시는 회의가 있다면 한 번쯤은 격주를 진행해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가 있다면 다시 이렇게 돌아올 수 있지만 사실 생각보다 격주로 진행하거나 매월 그냥 월 단위로 진행해도 크게 문제 없다라고 얘기하는 리더분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실험 자체가 조직 차원에서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결국에는 조직이 이 정기 회의체의 주기는 좀 늘리고 그 대신 1대1 커뮤니케이션의 빈도와 밀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조금 변화해 나간다면 초기 단계에는 이런 양을 줄이는 관점의 회의 문화 방법이 유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진행되다 보면요. 사실 양을 줄이는 것만으로는 회의 문화가 잘 드라마틱하게 또 개선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결국에 우리한테 추가적으로 필요한 관점은 양을 줄이는 거에 더해서 질을 함께 같이 높이는 어떤 활동들이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특히나 이 질을 높인다는 관점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거든요. "회의의 핵심은 시간이다." 그래서 흔히 뭐 "60분 안에 회의를 꼭 끝내야 된다." 뭐 "30분 회의." 이런 것들 주장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물론 우리가 어떤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애초에 시간을 제한해 놓고 하는 것이 때로는 효과를 볼 때도 있습니다. 근데 시간 자체가 회의의 핵심이라고 바라보는 것 자체는 생각보다 위험 요소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회의의 핵심은요, 시간이 아니고 목표 달성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뭐 12시간을 회의해요. 근데 그 12시간의 회의가 엄청 비효율적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12시간을 통해 우리 회사가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어떤 아이디어가 결정되거나 수십억을 날리지 않을 수 있는 의사결정이 잘 된다거나 이렇다면 사실은 그 회의는 시간은 많이 드는 회의였을지언정 분명히 가치 있는 회의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회의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인식 관점 중에 하나는 단순히 양을 줄이고 짧은 시간 안에 효율적으로 끝낸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에 애초에 우리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그 회의라는 어떤 일하는 방식과 수단을 통해 달성했는지가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인식을 사람들이 다 가질 수 있도록 이제 변화 활동을 같이 개입하는 게 중요한데 그런 의미에서 질을 높이기 위해서 그 조직만을 위한 뭐 회의 프로세스 같은 것들을 수립해서 교육시킨다거나 혹은 이런 관점에서 질을 높이는 관점에서 뭐 퍼실리테이션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병행하신다거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의미가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서의 핵심 포인트는 양을 줄이면서 동시에 질을 높이는 변화 활동을 같이 고민하셔야 된다라는 것 정도인 것 같고요. 세 번째는요. 사실은 회의를 회의라 부르기 때문에 회의 문화는 잘 바뀌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게 조금은 아이러니한 얘기이긴 한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회의라는 단어는요. 이미 너무 많이 오염된 단어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우리가 재활용을 할 때도 오염이 너무 많이 된 것들은 재활용 거기에 하지 않고 그냥 폐기시켜 버리잖아요. 휴지통에 버리잖아요. 이것처럼 사실은 이 회의라는 단어 자체가 사람들한테 준 인식 자체가 이미 너무 부정적일 때가 많거든요. 특히나 저도 많이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요. 직장인 중에 회의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거나 좋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로 드뭅니다. 실제로 찾기가 어려워요. 그렇다면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필요한 또 다른 관점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우리 회사만의 회의 브랜드를 만든다는 관점의 어떤 어프로치예요. 그러니까 좀 쉽게 설명드리면 우리 회사만의 독특한 회의가 하나만이라도 브랜드로서 우리 내부에 정착된다면 사실은 회의 문화는 바뀔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이 회의를 회의라고 부르지 않는 굉장히 역설적인 방법입니다. 즉 우리 조직만의 회의 브랜딩을 만드는 거. 그러니까 예시로 뭐 픽사라는 어떤 지금은 디즈니로 인수합병된 걸로 잘 알고 있는데 과거부터 많은 분들이 유명하게 회자하는 브레인 트러스트라는 회의가 있죠. 최상위 감독들이 모여서 하루 종일 회의하는. 그리고 혼다는 Y가야. 뭐 지인은 뭐 요즘은 조금 뭐 타운홀 미팅 이런 거로 조금은 다르게 해석되지만 뭐 타운 미팅이나 워크아웃 방식의 어떤 그런 논의 과정들이 있었던 적도 있었고요. 구글과 같은 실리콘밸리에서는 뭐 프리모템이나 포스트모템과 같은 사전 분석 논의 혹은 사후 분석 논의 같은 것들이 있죠. 조금 더 쉽게 뭐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요. 여기에 있는 포스트모템 가지고 들어볼게요. 이 포스트모템 디스커션은요. 뭐 사후 분석 논의라고 얘기하는데 그냥 실리콘밸리나 뭐 구글 같은 조직에서 어떤 문제가 터지거나 혹은 뭐 프로젝트가 끝나고 난 이후에 그냥 서로 이렇게 "우리 포스트모템 할까요?" 뭐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요. 그럼 이 포스트모템 회의에서는 사실은 이 세 가지를 논의한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 무엇이 잘 진행되었는지. 두 번째, 무엇이 잘 진행되지 못했는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세 번째인데요. 바로 운이 좋았던 부분은 무엇인지.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질문을 가지고 사람들이 대화 나누는 게 포스트모템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강조드리고 싶은 게 무엇이냐면요. 예를 들어 우리 조직 안에 이 포스트모템이라는 회의 브랜드가 잘 정착했다. 그러면 누군가가 저한테 와서 제임스 우리 포스트모템 할까요? 라고 얘기했을 때 제 머릿속에는 명확하게 인식될 거예요. 아, 포스트모템에 가면 이 세 가지 질문을 가지고 논의하게 되겠구나. 그러니까 사람들 머릿속에 명확하게 인식된다라는 거죠. 단순히 제임스 저랑 회의 프로젝트 끝났으니까 회의할까요?" 이런 것보다
포스트모팀 할까요? 라는 워딩 자체, 그리고 그 브랜드 문화 자체가 생각보다 파워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담당자로서 꼭 고민해 보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어떻게 하면 우리 회사만의 특별한 회의를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의 회의 브랜드라도 정착화시킬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 보시면 좋아요. 평상시와는 다른 특별한 목적으로 진행되는 회의, 혹은 특별한 대화를 나누는 회의, 혹은 특별한 질문을 서로 주고받는 회의,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보셔도 좋고요. 혹은 특별한 공간에서 진행되는 회의, 혹은 특별한 시간대에 진행되는 회의, 이런 것도 고민해 보실 수 있는 거죠. 특별한 공간, 뭐 예를 들면 뭐 나영석 PD님이 뭐 요즘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놀이터 회의 이런 게 하셨다고 해요. 놀이터에서 서로 이렇게 회의하는, 조금 더 창의적으로 생각하기 위해서. 그리고 뭐 이렇게 산책 회의 같은 거 했던, 뭐 옛날에 뭐 애플의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들도 있었죠. 이렇게 특별한 공간이나 방법으로 할 수 있는 회의들도 있고요. 아니면은 특별한 원칙 그라운드를 가지고, 혹은 뭐 특별한 태도나 마인드셋을 가지고 특별히 진행돼야 되는 회의 같은 것들을 별도로 부르는 명칭을 만들어서 정말로 사람들한테 이렇게 잘 전파하고 정착화시키는 거죠. 뭐 예를 들어 가령 아이디어 도출에 집중해야 하는 회의를 독특한 명칭으로 부를 수 있다면 우리 회사 안에서는 뭐라고 부르면 좋을까? 그런 것들 계속해서 이런 관점에서 고민해 보시고 하나의 브랜드라도 만들어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이런 하나의 회의 브랜드를 정적화시키는 게 파워풀한 이유는, 회의는 결국 구성원들이 정말로 매일매일 할 때가 많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의 브랜드가 잘 정착화되면 이 사소한 행동의 반복이 우리가 흔히 문화를 만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러한 하나의 작은 회의 브랜드 경험이, 그런 회의 브랜드 문화가 계속해서 반복됨으로써 정말 우리 회의 전체 문화를 바꾸는 데 있어서 크게 기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 회의 문화를 바꾸는 프로젝트를 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이런 하나의 회의 브랜드를 자리 잡도록 만드는 건 그 회의 문화를 바꾸는 정말로 가장 강력한 동력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의 고민을 꼭 한 번쯤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바로 회의 문화를 바꾸기 위해 우리가 조금 더 고민해보면 좋을 세 번째 얘기였고요. 마지막은요, 좀 부족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되게 많은 그 기업들이요, 회의 문화만 바꾸려고 많이들 하세요. 하지만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좀 핵심적으로 짧긴 한데요. 사실은 회의가 바뀌기 위해서는요, 보고 문화도 함께 바꿔야 됩니다. 바뀌어야 되고요. 그런데 되게 많은 조직들이 회의 문화만 바꾸는 프로젝트를 별도로 하고, 혹은 보고 문화를 바꾸는 프로젝트를 별도로 한단 말이죠. 그런데 저도 이건 최근에 깨달은 건데, 회의 문화라는 것 자체가 결국엔 보고랑 너무 많이 얽혀 있고, 기업에서 회의와 보고에 대한 개념 자체가 혼재되어 있을 때가 너무 많아서, 사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회의 문화와 보고 문화를 같이 동일선상에 두고 함께 바꾸려고 뭔가 계획하고 기획한다면, 사실은 훨씬 더 파워풀한 뭔가 어떤 그런 변화 활동들, 혹은 그리고 좀 더 임팩트 있는 어떤 변화의 모습들을 보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담당자이시라면 개별적으로 회의 문화를 접근하고 보고 문화를 접근하는 프로젝트를 각각 개별 연도에 하실 수도 물론 있겠지만, 그 현실적으로 가능하시다면 함께 이 회의 문화와 보고 문화를 바꾸는 걸 장기적인 컨설팅 관점에서 꼭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캠페인성으로 그냥 회의 보고 문화를 묶어가지고 하시는 조직들은 꽤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단순히 캠페인 활동적인 측면에서 회의 보고 문화를 함께 다루는 게 아니고요. 이걸 정말 장기적인 컨설팅 관점에서, 조직 개발 관점에서 바꾸는 어떤 그런 어프로치에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꼭 이 두 가지를 함께 고민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런 것들을 장기적으로 외부, 예를 들면 전문가와 진행하는 것이 어렵다고 느껴지시면, 그 예산의 이슈든 인력의 이슈든, 그렇다면 그렇기 때문에 사실 기업 내부에 이런 것들을 변화 관리, 그리고 이 변화시키는 프로젝트를 주도적으로 잘 이끌 수 있는 내부 인하우스 컨설턴트가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담당자분들께서 그런 역량과 그런
그런 역할들을 잘 해주시는 게 또 이 회의 문화를 바꾸는 데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마지막 말씀을 드리면서요,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결국 지금까지 과거의 기업들이 했던 그런 접근 방식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조금 더 우리가 같이 고려해보면 좋은 것들, 이런 이렇게 네 가지 정도로 좀 정리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네 가지 관점을 좀 더해서 담당자로서 현재 만약에 이 회의 문화를 바꾸는 과업이 나에게 주어졌다면 좀 고민 같이 해보시고요. 현재 이것이 나의 역할은 아닐지라도 꼭 나중에 이 네 가지를 잘 기억해 두셨다가 언젠가 나에게 이런 역할이 주어진다면 꼭 그런 프로젝트를 하실 때 꼭 염두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회의 혁신 세미나는 조금 진행하도록 하고요. 혹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들 있으면요, 영상 링크에 뭐 메일 주소나 전화번호 남겨놓을 테니까요, 네,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